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서정균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선을 한 달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 부결 문제가 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근혜 후보의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MBC 노조는 재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김재철 사장을 불러서 MBC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요. 환노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홍영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난 8일이었죠. 그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이제 부결됐는데 벌써 세 번째 부결입니다. 네. 당초에 부결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야 간의 개원 협상 때 사실상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박문진 네. 이사회 직전에 예. 그 여당 측에 추천을 받았던 김충일 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MBC가 이렇게 가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0월 초부터 김재철 사장하고 노조 집행부가 동반 퇴진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부결이 된 거죠.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네. 오늘 김재철 사장이 출석합니까? 출석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사실은 김재철 사장은 지금 국회에서 네 번째 불렀습니다. 예. 지난 세 번째는 두 번은 국정감사에 불렀고요. 세 번째는 특별도 상임위를 열어서 불렀는데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맞아 거부했습니다. 예. 그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오늘 출석을 거부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 논리에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사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법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MBC 지금 사태는 방송 시청률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김재철 사장 개인의 어떤 부도덕성이나 비리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MBC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박근혜 후보 측의 김무성 총괄선거본부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충일 이사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해임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네. 양측은 통화 사실을 좀 인정했지만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통화 사실 인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렇게 접촉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이 이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그 전화를 해서 위임시키도록 했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김충일 이사도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요. 네. 또 접촉한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전화한 것은 확실하고 네. 그것을 지금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는 했는데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본인들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과거에 뭐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보도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보다 저는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만약에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왜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좀 막으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사실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방송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아마 이런 일을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재철 사장 위임 건은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잡고 부도덕하고 비리에 연루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박근혜 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이걸 지시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저는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원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어떤 동의가 있었습니다. 사퇴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류가 바뀐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김재철 사장을 반드시 위임시켜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 MBC 정상화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을 지금 촉구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방송의 어떤 중립성,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다. 네. 누구를 이렇게 해임하라고 방송국 사장을 해임하라고 이제 정치인이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어떤 동참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측에서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국회에서 김재철 사장을 소환할 때는 3번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해서 증인 소환을 했거든요.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아마 박근혜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MBC 노조의 재파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노조의 입장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좀 보고 네. 파업 시점을 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MBC는 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 문제로 해서 저렇게 모든 조직이 참 와해되고 방송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재철 사장의 유임을 막을 수 있는 혹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박근혜 후보 측과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임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퇴진을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화제를 바꿔서요. 네네. 안철수 후보 측과의 새정치 공동선언이 지금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늦어지고 있죠. 네. 지금,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아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든지, 네.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지금 정원 축소 문제하고 중앙당 폐지 문제가 네. 지금 공동선언문 발표에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조율이 아직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네. 그 외에도 지금 소위 그 국민연대의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대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당 창당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두 후보 측 모두 신당 창당설을 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선언문에 어떻게 담길 걸로 예상하시나요?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대선 전에, 특히 등록 전에 이렇게 신당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등록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기호 2번으로 왜 등록이 불가능합니까? 아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요. 네. 문재인 후보께서 정말 단일화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협상을 늦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불과 한 2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가 끝나서 24일이나 25일 날, 이제 그 단일화 협상에 의한 어떤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당이 되면은 기호 2번이 가능한데 그렇죠.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돼서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죠.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로서는 예. 지금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연합체 성격을 띨 것이다. 국민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예.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국민연대라는 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현재는 그 정확한 그 성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또 문제가 되고 관심이 되는 것이 단일화 방식인데요. 네네. 여론조사, 단판, 또 제3의 방식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국민이 많이 참여하는 경선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문재인 후보는 100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참 대선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TV 토론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그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좀 드러내는 내용, 다시 말해서 어떤 인적 쇄신 내용이 좀 거론될까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될 수 없다. 네네. 그것은 민주당의 문제고요. 네. 아니면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존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한다면은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치권 전체에 있어서 쇄신과 변화 이것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죠. 네네네. 네. 그럼 실천이 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다 당내의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뽑힌 지도부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지금 안철수 캠프와 이제 새누리당 간의 어떤 공방 내용인데요.
네네. 새누리당 권영세 상황실장이 어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뭐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풀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죽이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정권 교체가 뭐 두려운 어떤 낡은 정치 세력이 벌이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마 새누리당 측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지금 단일화 성사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양측을 이간질시키려고 한 그런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 없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태호 공동의장이 야권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좀 사용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네네. 이번 논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게 단일화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최근에 통일선진당이라든지 또 과거에 선진통일당이었죠? 선진통일당이었나요? 예. 선진통일당이나 또 과거에 민주당에서 있었던 분들 뭐 다양하게 해서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로 해서 세력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비방하는 것은 단일화가 가져올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막말은 지금 새누리당이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